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이야기 와유의 김한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비선실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비선이란 원래 어떤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하는 말이고, 실세란 실제 세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비선실세라고 합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 힘이라고 사전에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들어볼 법한 이 단어가 최근 신문과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들, 바로 대통령과 최순실, 일명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JTBC는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에 관련된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확인하고 수정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청와대는 10월 21일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반론했습니다. 그 후 10월 24일 JTBC는 또다시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JTBC는 최순실 씨의 개인 PC를 입수했다며 실제 연설 내용과 자료 열람일자, 자료 최종 수정일자 등 면밀히 비교하면서 극비 연설이었던 드레스된 연설문도 최순실 씨가 봤던 것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와 이번 일로 충격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뒤인 10월 25일 오전 10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의도는 선했으나 문제가 되었으니 사과한다 라는 식으로 비춰졌습니다. 또한 그 분량 역시 1분 45초에 불과했으며 녹화로 진행되어 사과의 진실성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직접 사과를 했으나 민심은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점차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10월 25일 사과를 한 이후 갤럽 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5%까지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997년 IMF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6%를 기록하며 최저였는데 그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18년 동안 하야 요구가 점차 강해지자 대통령은 11월 4일 다시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이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이러한 발언으로 많은 패러디를 양성하며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웃음거리까지 되다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최순실이 누구길래 박근혜 대통령과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고 비선 실세로까지 불리는 걸까요?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최태민 씨의 오녀로, 최태민 씨는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피살당한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박근혜에게 접근합니다.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최태민 씨는 박근혜 영예를 직접 만나 유경수 여사의 혼이 빙의되었다며 생전의 표정과 음성을 그대로 재현했고 그 모습에 박근혜 영예는 최태민 씨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최태민 씨는 1975년 4월 대한구국선교단을 발족하고 스스로 총재에 취임했습니다. 1975년 5월 임진강에서 연 구국기도회에는 2,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박근혜 영예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태민 씨의 즉석 제안으로 박근혜 영예는 명예총재가 되었고 이후 박근혜 영예는 구국선교단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 1978년 구국선교단은 새마음 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경력의 핵심인 새마음 운동의 본산이었던 것입니다. 11.6 사건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새마음 봉사단은 1980년 11월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최태민 씨는 양구에 있는 군부대에서 6개월간 가택연금 당하며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경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혜가 유경재단과 영남대학교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이어가자 거기에 슬그머니 동참합니다. 그러자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1986년 유경재단의 어린이회관과 관련하여 최태민 씨와 그의 딸 최순실의 전황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박근혜는 이사장직을 동생 박근영에게 넘깁니다. 그 뒤 잠시 일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후 1998년 정계로 뛰어든 박근혜에게 또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실세설은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함께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 경향신문 기사에도 이미 실세설이라며 보도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그저 뜬 소문이라고 치부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보자면 2014년 12월 4일 최 씨와 관련해 고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옷을 최 씨가 골라줬으며 대통령 취임식 날 입고 오른 한복도 최순실 씨가 선택해 청와대에 반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안팎에는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있다는 말이 퍼져 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측 박근혜 후보 검증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 최측근 인사는 최근 사석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박근혜에게 박지만은 가족이 아니라 애물단지, 골칫덩어리에 불과하다. 최태민과 최순실, 정윤회가 가족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조선일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 배후에 있는 최순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일부 언론 등 부패기득권 세력이라며 조선일보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청와대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격적으로 최순실 씨가 화두가 된 건 10월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 대해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터뜨리면서였습니다. 이에 이화여대에서는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며 대자보가 붙고 농성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과제를 하고 힘든 시험을 치르며 취업의 문 앞에 놓여있는 이 죄 없는 학생들이 과연 무슨 잘못일까요? 그 뒤 여러 언론사에서는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태민 씨가 접근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 씨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의 사후에 딸인 최순실 씨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여론이 들썩이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순실 씨와 정유라는 독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큰 상관없다는 듯 호텔을 매입한 후 개업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이후 최순실 씨는 독일의 한 매체에서 일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신경쇠약에 걸려 귀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와 들끓는 여론에 결국 10월 30일 오전 7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후 최순실 씨는 다음날 31일에 검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하지만 한 달가량 수사 내내 사복을 입고 수사를 받거나 독방을 쓰는 등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처음 인터뷰했던 내용과는 상반되게 대부분의 의혹을 시인하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 역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철저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성남 민심이 드디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대 등 여러 대학에서 시국 선언을 발표했고 비리의 주요 부분인 영남대학교 역시 11월 8일 교수단 시국 선언과 하루 뒤 9일 총학생회 시국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문과대 회장을 만나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말로는 대통령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직에 있다 보니까 검찰 쪽이 부담스러운 게 있을 때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실체를 밝히고 구속하여 부당재산을 몰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10월 29일 광화문에서는 1차 촛불 집회가 열렸고 첫 집회 후 11월 12일에는 100만 명가량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인원이 100만 명가량 되었지만 집회는 매우 평화적으로 잘 마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 대구에는 반월당과 중앙로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와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월당 교차를 통해 중앙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집회 속에는 행진을 하는 사람들, 확성기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 3년 11개월째 대북관들이 우리 얼굴 도둑질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1조에 따라서 주권 혁명을 합시다. 피켓을 든 사람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까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과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저희 지지한 대로 나라를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끌어 가주지 못하고 전혀 전문적이지 못한 자기만의 그런 측근을 곁에 두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모든 것을 닫고 국가를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탄하게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을 적게 됐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 열린 서울 풍물 시국 풍자 집회에 직접 가 취재해보았습니다. 그곳에선 엄청난 간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사회 풍자 풍물놀이를 구경했습니다. 인간 백사가 그렇게 광화문에선 다양한 집회와 행사가 진행되었고 대통령의 모형과 기업 로고를 묶어 비판도 하며 하야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계속되어 가는 상황에도 청와대는 계속 국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말뿐이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모형의 저분은 파란 지붕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하겠다 해놓고 4월로 임기만 줄여 명예롭게 퇴진하려는 생각? 아니면 불이 난 서문시장에 찾아가 상인을 위하는 척 이미지를 관리하는 생각? 그동안 저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대통령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해 사회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건이 터져나올지 뉴스를 기대해야 하는 겨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항상 그렇듯 따스한 봄이 찾아오죠. 내일 뉴스에서는 따뜻한 소식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이야기 YU 김한규였습니다.